웨스턴 디지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시성은 지난 3개월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29년까지 고객은 확보되어 있고요. 30년, 31년까지 롱텀, 5년짜리 계약도 맺자고 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그 엔비디아 똑같은 얘기죠. 웨스턴 디지털 가장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그렇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량을 팔 데가 없자 그런 게 아니고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메모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 센터 그 수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시성이 있다는 얘기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2031년까지 메모리가 수요대기 10배 부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반도체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딴 얘기 좀 할까요? 반도체 수요는 메모리 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AI의 수요잖아요. AI 수요는 데이터 센터로 발현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으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각종 그 업체들이 롱텀 어그리먼트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게 웨스턴 디지털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면은 웨스턴 디지털하고 우리 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을 말씀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회사예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게 뭐죠?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우리가 가장 첨대시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우리가 메모리 스토리지 할 때 메모리의 가장 으뜸이 뭐죠? HBM. HBM. 그다음에 HBM이 다 커버를 못 하니까 우리가 AI랑 주고받을 때 추론할 때 루프를 돌릴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걸 기억하고 이런 메모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 임시 메모리가 많이 늘어나서 KB 캐시, 키 밸류 캐시에서 일반 DRAM이 폭등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필요한데 그래도 저장 용량이 많은 거 가끔 필요해. 가격은 싸야 돼. 용량은 커야 돼. 근데 나하고 GPU 옆에 붙을 필요는 없어. 그것이 이른바 콜드 메모리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SSD, 거기에 들어가는 건 랜드. 랜드 중에서 휴대폰 PC가 아니고 이런 AI GPU에 갖다 붙이는 거, 그 SSD를 엔터프라이즈 SSD, 엔터프라이즈 SSD 만드는 회사가 핵심이 솔리다임, 상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모리만 기억하죠. 근데 스토리지, 우리가 아까 보죠. 가끔 보지만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항상 어딘가에서 보관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 이 가장 심플한 게 가끔 보면 많은 거, 가격이 싸고 스토리지 용량이 큰 거, 그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예요. 여러분도 PC 보면은 PC가 무거워서 그렇지 거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거워지니까 SSD 반도체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SSD는 HDD보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가격은 되게 비싼 겁니다. 속도가 빠르죠. 근데 속도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싼 가격에 하는 건 HDD가 최고란 말입니다. 그 HDD 만든 회사가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가 넘버 1, 2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됐는데 이 가장 우리가 잘 모르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한테 수수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얘네가 뭐라 그랬냐? 웨스턴 디지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시성은 지난 3개월 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은 29년까지 고객은 확보되어 있고요. 30년, 31년까지 롱텀, 5년짜리 계약도 맺자고 하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그 엔비디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 가장 밑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그렇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량을 팔 데가 없자 그런 게 아니고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메모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 센터 그 수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시성이 있다는 얘기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데 1등이잖아요. 걔네들이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투자하는 거 데이터 센터용 AI 서버에 투자하는 거는 3년에 회수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객은 5년 계약한다. 똑같죠. 다를 게 없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들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빅테크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는 거 말고도 AI 클라우드 임대해 주는 회사 있죠. 이걸 네오 클라우드라 해요. 미국의 네비우스라든지 코어위브, 한국의 SK텔레콤이나 네이버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네이버도 하려고 하는 보니까 엔비디아한테 GPU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GPU 받아갖고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그걸 임대해주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포방하고 있는 벤치마크가 미국의 코어위브하고 네비우스예요. 근데 그런 업체들은 네오 클라우드하고 비슷한데 신제념의 네오 클라우드라는 거죠. 빅테크 말고. 근데 얘네들이 하고 있는 AI 전용 클라우드 사업자 얘네들도 원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별로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한테 직접 와서 우리 다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엄청 많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또 하나 있어요. 작은 업체들, 각종 연구소,
각종 AI를 연구하는 최첨단 연구소도 오죽했으면 아까 HBM 일반 D램, KB 캐시, SSD 비싼 거 말고 하드디스크 업체한테 직접적으로 나도 HDD 공급을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 말고도 네오클라우드, 프론티어 앞쪽에 있는 그 AI 랩들도 그렇게 HDD 업체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HDD 가장 밑단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위에 있는 반도체 수요를 좌우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상당히 펀더멘틀은 강한 거예요. 유일하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가장 위크한 게 그 자금 조달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216까지 갔다가 최근에 1, 2주 만에 다시 190 내려왔다 하지만 그런 거 약한 고리가 무너지면은 금리가 인상이 돼서 한 2번 연속 인상되고 그러면 그 약한 고리가 자금의 조달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올해 들어와서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계속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는 것이 오라클. 오라클의 아까 수요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오라클의 수요의 백로그의 3분의 1이 오픈 AI예요. 근데 오픈 AI가 지금 상장하려다가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아까도 뭐 미뤄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근데 오픈 AI가 전 세계 캐패시티, 클라우드, 빅테크 수요에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누구는 낮게는 15%, 많게는 25% 얘기하는데 한 5분의 1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무너지면 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디맨드 수요는 아까 에이전트 AI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해갖고 가시성이 높아서 토큰 수요도 생산도 많을 것 같으니 엔비디아가 내 GPU를 사게 만들고 얘네들 크게 만들려면은 내가 빚 보증 서줄게. 금융 보증을 지금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보증을 하니까 오픈 AI한테 투자하려고 원래 했던 아니면 이미 투자했던 이른바 금융 투자자들 Financial Investment, FI라는데 FI 쪽에서도 안심을 해서 다시 또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을 유도시키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엔비디아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과정에 약한 고리의 어떤 자금 조달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수요는 오케이. 근데 자금 시장, 회사채 시장 이런 것은 그냥 와치 이렇게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전지를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지금 괜찮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약한 고리가 오픈 AI를 포함해서 오라클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주가는 윤재가 생기는 두 번째. 왜냐면 약한 고리가 무너진다. 첫 번째. 예.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약한 고리가 같은 얘기인데 미국 금리가 상승 기조 지속이다. 인플레. 이게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거는 AI 관련되는 게 취약한 거고 빅테크 관련되는 것도 나중에 나눠줄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취약한 거야. 왔기 때문에. 그게 디스카운트이에요. 근데 이미 주가가 저번에 20만 원 깨지고 뭐 깨졌나요? 이제 130만 원 깨지고 할 때 주가가 어떤 걸 반영했냐면 내년도에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그렇게 전개되면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올해 각각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50조, 308, 90조 이익이고 내년에 여기서 40% 이상 상승한다는 게 10명 중에 8명, 9명의 컨센서스인데 이게 성장이 아니고 마이너스 30%가 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지금 주가가 PER로 뭐 4배다, 5배다 이렇게 4배 정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실제 30% 빠지면 30%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적이 그럼 뭐 4배가 아니고 뭐 7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도체에서 PER이 7배면 애매해요. 사이클 주식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7배면은 과거의 4배에서 8배 사이에 약간 중간 위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30% 이상 빠지는 것이 내년 초 정도의 가시성이 되면은 지금 주가도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이미 반영했던 게 전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시계는 다른데 매일매일 보지 마시고 주식시장을 매일매일 분할을 10번에서 20번, 10번에서 20번 정도 분할을 해서 사 들어간다면 그리고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진짜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빠지는지 덜 올라가는지 플랫인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더라도 물릴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이전보다는 별로 많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가가 빨리 안 오르면은 다른 거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그저까지 화장품 주식 같은 거라도 AI 익스포저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때 주가가 안 빠질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2번 올리거나 아니면 뭐 무너지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돈이 묶이면 재미가 없는 게 괴로운 것이 같은 AI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AI가 문제가 없으면 투자자들의 선택이 여러 가지 있어요. AI가 문제가 없다면 미국의 빅테크를 살 수도 있고
장비주가 더 탄력이 있으면 그걸 살 수도 있고 변압기를 살 수도 있고. 왜? AI 문제 없게 하려면은 모든 게 다 수월해야 되는데 가장 큰 병목이 또 못지않게 변압기나 원전이나 이런 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섹터를 사가지고 AI 문제 없다는 걸 향유할 것이라는 측면의 선호도 하고 우선순위를 또 일기일기로 전하고 사람들 마음을 똑같이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50% 60%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선순위에서 변압기라든지 화장품은 다른 문제죠. 섹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측면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 이거는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에 다른 섹터를 함께 갖는 이제 분산 전략을 할 때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승 여력은 실적이 좋으니까 다 있죠. 변압기도 있고 소부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안 빠지면 소부장도 탄력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실적이 좋기로는 조선도 좋고요. 조선은 괜찮아요. 밸류가 아주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장품 들었으니까. 실적이 안정적이면 화장품이죠. 근데 화장품은 지난 한 달 사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측면도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 빠릅니다. 근데 섹터가 각각 뭐죠? 화장품, 뭐 조선, 변압기 뭐 이렇게 다 하더라도 각각의 섹터가 뭐 시가총액의 20% 차지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어느 섹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50% 한다, 30% 한다면 나머지를 현금 20% 빼고 30% 하고 나머지를 다 어느 한 섹터 통쳐서 하면 딱 좋잖아요.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섹터가 화장품 2%도 안 돼. 바이오 정도 하더라도 5%가 안 될걸요. 그게 뭐냐면 섹터를 다 작단 말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섹터가 이렇게 균형되어 있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게 도는 것이 거칠게 돌지 스무드하게 돌지가 않아요. 미국은 그런 것이 미국은 반도체가 빅테크가 반도체보다 5배 크거든요. 근데 빅테크가 전체 뭐 70% 차지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수급이 돌 게 있어요. 러셀 2000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경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옮기고 할 때 상당히 거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계속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다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폭의 하락은 금리 인상이 많이 되고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실망한다든지 이거 추가적인 거네.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되고 지정학이 이슈가 되고 우리가 주주환원 정책 이런 걸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큰 폭의 하락 한 번 더 올 수 있죠. 왜냐면 2개월 전 다른 거는 우리 수급이 예탁금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사줬을 때 받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올라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빨리 그다음에 우리 주주 환원 정책하면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전저점 같이 가는 거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우려다라고 말씀을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투자 조언과 함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조언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손절이 20%다.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안 빠질 수도 있죠. 안 빠지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일주일 열흘 들어보니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인사이트를 해서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게 맞겠다면 높은 가격에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맞고요. 단 살 때 다 밑에 사고 위 사건, 특히 위에 사는 더 그렇고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사도 마찬가지고 위는 더 위험하고 더 위험하니까 더 그래야 되는데 분할해야 돼요. 삼성전자 3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하이닉스가 200만 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많은 투자가 저도 포함해서 있었을 텐데 그럼 내려갔다 이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해요. 200만 원, 30만 원 살 수 있다. 그러면 30만 원, 200만 원 자기 주식에 50% 투자하고 이게 아니죠. 내가 뭐라 했어요. 10번, 20번. 그때부터 10번, 20번 내려 사실 상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병행하면서도 손절이 걸리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매크로적인 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뭐 거론할 수 없는 거 얼마 전에 무슨 레버리지 투자가 망한 그 미국의 젊은 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한 뭔가 숨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게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중에 기재에 깔려 있었다면 예상보다 20% 빠질 게 40%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0% 빠지면 던지고 다음에 40%갈 때 무조건 산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게 새로운 게 왔을 때 다시 또 접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